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2020년 10월까지 나온 책들 중에 눈에 띈 책 이야기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찬님의 눈에 띈 책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책 들고 나오셨나요? 제가 사실은 좀 예전에 좀 그런 책에 대한 순결주의자적인 제 과거에 저희 너절한 제 자신을 했을 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뭔가 책은 이렇게 뭔가 비주류의 것을 골라야지 베스트셀러는 안 봐. 이런 또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막 증오하고 막 네. 저딴 걸 보다니 막 네. 이러면서. 네. 맞아, 그러셨는데. 인정. 확인 사살. 증언. 그랬지. 너 그런 놈이었어. 맞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좀 더 그런 것들에서 말씀드린 이번에 월간별에서 루터의 자유정신에 따라서 그런 거는 오히려 또 다른 나를 굴레다. 그래서 저희 계속 저의 테마는 이제 과거에 저와 싸우는 건데 이제 베스트셀러를 한번 보고 마침 또 이 저는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제 제가 오늘 책 소개할 책은 한마디로 이제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쓴 북키에서 나온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인데 마침 이 또 저 슬독의 애청자이고 저와 되게 좀 저는 되게 저와 느낌의 공동체의 일원이자 저는 이분을 한 지금 두세 번째 만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되게 그 이상으로 친하다고 느껴요. 그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학교 때쯤 만났으면은 진짜 베프가 됐을 텐데 근데 하필이면 그분은 결혼을 하시고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베프 자리는 영원히. 네, 뭐 뺏겼는데요. 아무튼 그분이 이제 지난번에 만났을 때 네.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친구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호의를 제가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제 책 만드는 이야기 막 이런 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두 번째 산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얘기가 전 너무 딱 끌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되게 걱정스럽다는 말투를 하셨어요. 뭐냐면은 이 책은 되게 결국에 회심기인데 우리는 북키 같은 출판사는 아시다시피 장하준이나 뭐 사다리 걷어차기 이런 걸로 이제 알려진 사회과학 출판사인데 원래 데이비드 브루스가 그런 보보스라든지 인간의 품격이라든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주의 우파 그런 자기 개발 어떤 책들을 써가지고 사실 베스트셀러 저자가 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북키는 또 그런 책인 줄 알고 그냥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의 과거는 쓰레기였어. 이러면서 이제 회심을 한 책을 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이미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롭고 좋다. 만약에 이 책이 안 팔리더라도 나한테 꼭 보여달라고. 내가 사서 소개하겠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사가지고 어쨌든 쭉 읽고 역시나 소개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이 책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좀 독특한 현상이 있다. 좀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좀 슬픈 일이긴 한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두 번째 산이라는 거는 이 내용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보면 너무나 이 그림이 놀랍지 않는 내용이에요. 맞아. 어떻게 이게 이렇게 이 책이 교보문고 MD 인문 MD 추천 도서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클리셰적인 회신기다. 근데 그게 되게 조금 더 이 사람이 아무래도 되게 유명한 자기개발 그런 거고 이제 그런 컬럼니스트다 보니까 그걸 되게 좀 세속화된 형식? 인생에 이를테면 첫 번째 산이 있고 두 번째 산이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산이는 보통 우리가 이른바 세속적인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자아 성취, 뭐 성공, 명예, 부 뭐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산이고 그 산에 근데 오른 것도 중요하다. 뭐 나쁘진 않다.
하지만 그 산은 언젠가는 내려오는 길이 있고 그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두 번째 산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의 어떤 정말 인생에서의 참된 인생인 거는 두 번째 산을 오르면서 시작된다. 이게 이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전부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첫 번째 산의 특징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제가 진짜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이게 미국식 글쓰기의 어떤 전형적인 미국식 글쓰기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이해가 되게 잘 돼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거고요. 이거 특징은 1, 2, 3 뭐 이렇게 뭐 개인주의 뭐 하면서 예화가 이제 적절하게 따라 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는 특징 그러면서 이제는 요거 뭐 개인주의가 아니고 공동체주의, 관계성 중심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틀거리는 굉장히 장점은 이게 제가 그러니까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약간 이 정도까지 도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그리고 예화가 너무 예화는 되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예화는 되게 좋은데 너무 많다 그런 느낌이 정도는 드는데 그 안에 근데 저는 좀 주고 볼 만한 건 되게 이전과는 다른 이 사람이 되게 진솔한 자기 회고 장기 반성 자기가 예전에 이 사람은 알다시피 이 사람이 뉴욕타임즈 제격에는 어떤 타임즈라든지 유수의 신문에서 되게 시장 질서 이렇게 약간 이명박주의자라고 할까요? 신자유주의 시장 질서의 가치를 되게 옹호하고 그 속에서 이제 개인의 어떤 개인주의, 미국식 개인주의를 되게 가치를 옹호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들에 기여져 있는데 본인이 근데 사실은 그 속에서도 이미 조금 변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뭔가가 허망하고 본인이 또 그 안에서 성공을 이뤘지만 내적인 내면의 어떤 공허함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는데 저도 이전에 이 사람의 전작을 한번 이 전작이 인간의 품격이거든요. 그때 좀 약간 재밌다고 느끼긴 했어요. 이 사람이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그 브루스가 맞나? 한 게 그때도 이미 도로시 데이나 토머스 머튼이나 C.S. 루이스 같은 기독교인들의 예를 서서히 들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인간에게는 지향해야 될 품격이라는 게 있다. 그런 게 이제 그 인간의 품격의 핵심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어디까지나 개인주의 차원에서의 품격이 아니었다. 이거는 그때조차도 나는 되게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했는 거고 이제는 그것조차도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건 다 첫 번째 산에 관련되고 이제 두 번째 산에 비로소 등장하게 된 계기 개인적으로 뭐 이혼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계기들을 얘기하고 서서히 발견하는 그 스토리가 굉장히 재미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정도 명망 있는 컬럼니스트가 이 정도로 그러니까는 저는 좀 약간 또 좀 당황했던 게 이 추천사를 보면은 이게 회심기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려고 노력하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종교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삶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야. 그리고 어떤 김현수 씨도 그 소설가 썼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책 그렇게 못 읽는 분도 아닌데 그죠? 네, 못 읽는 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교색을 굉장히 빼려고 노력하는. 근데 이게 너무 저자는 너무 친절하게 종교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인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필요 이상의 친절함을 베풀면서 신앙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조금 그리고 헨리 나우먼 C.S. 루이스 뭐 이렇게 언급하면 뭐 다 끝난 거지 그냥 뭘 자꾸 이렇게 뭐 이게 자꾸 회심기가 아니고 종교적인 책이 아니고 되게 안타까워. 네. 안타깝네. 그러니까 굉장히 기이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건 회심기고 기독교 신앙을 믿었다 나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미국에서도 논란이 됐어요.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책이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상찬도 받았는데 비판도 그만큼 받았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비판한 게 진보 좌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본주의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진보적인 좌파는 뭐 이렇게 시장주의 외치던 애들이 결국에는 보수주의자가 됐네. 보수적인 기독교 보수주의자가 됐네. 뭐 그래서 뭐 공동체 해봤자 보수적인 건데 뭐 그래봤자 뭐 지가 회심하는데 사회에 대한 관심은 어디로 갔나? 막 또 이러면서 막 조금 클리셰다 그죠? 네, 좀 짜증났어요. 아니 맨날 이래 그러면 뭐 걔가 뭐 흑인 뭐 빈민 뉴욕 그런 것의 어떤 그 개인 성취를 정점이 아닌 뭐 흑인 빈민가에 모였어도 이런 식으로 회심했을까? 근데 우린 알잖아요. 회심한다는 거. 그 상황에서도 참 모른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건 조금 제가
실소가 나왔고 두 번째는 근데 이 좀 안타까운 건 근본주의 좀 보수적인 기독교의 반응인데 그래서 회심한 거 알겠다. 근데 그래서 종파가 어디야? 진짜. 네. 어떡해. 어디야? 정체를 밝혀라. 장로교냐 감리교냐 그래서 성공회냐. 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이러니까는 또 교회가 욕을 또 미국 교회가 욕을 먹지.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가 욕을 먹지. 정말 그게 네. 여기서 약간 유대교 정체성도 자기가 있다고 좀 밝히.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헷갈린가 보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브루스가 어떻게 되면 나는 유대인이었는데 덕분에 내 유대교적 배경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됐고 기독교 신앙에도 눈을 뜨게 됐다. 이게 답변이거든요. 이게 다 한 거지. 그럼 뭘 더 얘기해. 그러니까 너 유대교냐 기독교냐. 그래, 그거지. 그러니까 유대교냐 기독교냐. 감사하다니 지금 막 이러면서 더 헷갈리게 해놨어.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또 이제 그 약간 복음주의 신학교인 그 휘튼 칼리지에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학을 배우고 있는 걸로. 그러면 뭐 그냥 빼박인데. 근데 빼박인데 뭐 자꾸 이렇게 너무 마음이 급해 뭔가 이 빨리 규정하려는.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근데 아마 이 독자분들도 이제 일반 독자분들도 이 내용이 자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꾸 막 이렇게 추천사 보면서 이게 뭐 이게 어떤 자기가 벌써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야. 이건 회심기다. 회심기고 굉장히 뚜렷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떤 설사 가능하면 기독교적 삶이고 적어도 최소한 기독교와 유사한 형태의 삶을 살 것으로 초대하는 그 가치를 역설하는 책이다. 분명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그 내러티브를 읽어야 맞아. 옛날에 그 예전에 그 따님이 추천한 시모네 베이유 책 그게 제가 샀는데 그 댓글 중에 재밌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구매자 중에서 시모네 베이유 책이라서 샀는데 종교 이야기다. 그러면서 별 하나 줬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약간 이 책을 베스트셀러라서 산 분 중에서 그쵸. 두 번째 사는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라고 샀길래 샀는데 뭐 네. 종교책이다. 그럼 별 하나.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정점을 찍은 사람이 두 번째 산을 발견했다고 하니 그래 그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했는데 후반부 가면서 이제 종교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쩌면 이제 자기 개발의 정점은 회심이다. 그렇죠. 뭐 그런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색안경을 그러니까 종교적 회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색안경이 너무 한국 사회에 좀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것을 조금 말하면 삶의 전환. 네. 허지웅 이거 저희가 굉장히 요새 좀 즐겨 읽는 허지웅 씨는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전환 그리고 그걸 통한 자기 삶의 전체에 대한 재고 조사를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코어에 있는 거다. 네. 그게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신앙인 게 나쁜 게 아닌데 진짜 자기 삶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전환을 했는데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속에서 지금 여전히 순례 중인 사람들한테 좀 교회가 너무 서두르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 네. 너무 거기에 너무 빨리 네이밍을 부여하고 그러니까는 유대교냐 기독교냐 뭐 장로교냐 감리교냐 이게 웨슬리식 체험이냐 어디식 체험이냐 이거는 아니다. 그냥 내가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정말 그 사람을 기쁨으로 그 삶의 어떤 거를 맞이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거가 아닐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독교 출판사나 저자들도 어쨌든 적어도 뭐 범님도 봐셨겠지.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제가 보기에는 그 비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종교적 가치를 역설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뭐 그게 저는 너무나 그래도 어쨌든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먹힐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거 보니까 또 먹히나 보다. 또 보면 너무 감동적이었다. 뭐 이런 평도 있고. 근데 결국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라는 얘기인데 왜 교회 안 가지? 의아심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비기독교인들에게 그 종교적 삶의 가치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한마디로 전도할 것인가 고민할 때 하나의 또 케이스가 참고할 만한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등장한 게 아닌가. 그 역시나 그 삶의 증언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하다. 여러 가지 데이비드 브루스가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여기 나오는 거는 자기가 이 삶의 경험에서 과거의 삶과 자신의 아주 이 아우스윈스부터 유구하게 내려오는 과거에 나는 너저랬으나 이제 나는 참된 기쁨을 맛보았고 그걸 맛보고 있는 중이다. 그런 것들의 힘이 여전히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신뢰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좀 긴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법을 좀 가르쳐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여러 마음이 드네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네. 한편도 그런 생각도 들게 돼. 만약에 이 책을 비하해서 냈으면 이렇게 팔렸을까? 그렇겠죠. 네. 어렵겠죠. 네.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 책이 일반 그냥 북키에서 냈다는 이유만으로 이 책이 일반 서적으로 읽히고 이 책이 기독교 출판사의 비하가 낸다는 면으로 이걸 기독교라는 색안경을 끼고 읽혀야 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너무나 그런 어떤 선입견이 좀 너무 강한 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네. 하지만 네. 이 안타까움을 좀 쇄신해보자. 또 제가 제 친구가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진솔한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두 분을 선정해서 이번에는 무려 베스트셀러를 이 베스트셀러를 22,000원짜리 책을 와우. 네, 22,000원짜리 두 번째 산을 두 분을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도 이렇게 풍성한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찬님의 눈에 띈 책 두 번째 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또 이 방송 듣고 궁금하신 점 플러스 감상평 같은 것들 남겨주시면 또 두 분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떤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